유리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좋은 데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유치원을 멀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는 데만 거의 뭐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리고. 어느 엄마나 그런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플러스 이제 발레까지 좀 하고 있는 곳이라 애기 3명에 막 기본으로 800만 원, 기본으로 800만 원 한 달에 막 이렇게는 나가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어린이집도 그냥 안 보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재율이를 데리고 뭐 토요일 날에는 고랜드를 가고 일요일에는 를 가고 또 랜드 가고 이런 식으로 진짜 티켓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쓰고 애기들한테는 좀 막 이렇게 고민 없이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면 사실 나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정말 엄청 많은데요, 오늘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이난 씨하고 유리 씨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라는 그 교육과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발레도 하면서 영어도 가르치는 유치원을 좀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럼 뭐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것까지 필요가 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간을 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원만 1시간 반이고 또 심지어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재율이가 또 개인 레슨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학원 시간이 달라요, 애들이. 쌍둥이들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재율이가 나중에 오니까 하루에 3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다툴 때가 가끔 있어요. 일단 어릴 때 이런 걸 엄마가 해보지 언제 커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부분.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요. 만 2살 아이들한테는 매일 하기에는 1시간 반은 통학거리가 먼 거예요. 성인인 엄마 아빠도 회사가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그게 피로가 누적이래요. 그러면 차라는 좁은 공간에 엄마하고 오래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앞을 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하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일단 아이가 많은데 빨리 타는 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타는 게 아이도 안 힘들고 저도 안 힘드니까 티켓 비용을 이제 그렇게 빨리 탈 수 있는 걸로. 네, 이제 쓰는 거죠.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뭔가 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살아가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잘 사주는 편이긴 해요. 그냥 아이가 뭔가 원하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러 가자. 그냥 뭐 원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애들은 떼쓰진 않아요. 떼쓰진 않는 편이고 저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럼 오늘은 좀 너가 사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다. 그럼 안 사는 그러니까 왜 안 사고 싶어 하는 날이 꽤 많아요. 아니요, 사고 싶은데 네. 안 사게 하는 엄마가 날. 안 되라고 하는 날은. 저는 그래도 나가면 하나씩은 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유리 씨는 대량 제공 육아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나친 선행 같은 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빨리 많이 가르치면 애들이 잘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많이 출발해요. 아이가 풍족하게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대량 제공을 하는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지? 요 만 4살은 제일 중요한 게 one of them을 경험하는 첫걸음이에요. 엄마, 아빠, 자기 내지는 뭐 여동생 이렇게 5명이 살던 집에서 그 자기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대 명. 이 사람들 안에 나는 내가 n분의 1이라는 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예를 들어 귤이 하나만 있으면 나 귤 먹고 싶어. 그럼 그래 너 먹어. 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나 귤 먹고 싶어. 근데 귤이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5명이면 그걸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n분의 1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2,000원짜리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 4살은 약간 욕구를 지어내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그 연령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안 돼, 무조건 못 사가 아니라 보는 즉시 족족 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유리 씨가 때를 쓰진 않기 때문에 사준다래 때를 쓰지 않아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리 아이하고 얘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장난감도 그렇게 제공이 돼야지 나갈 때마다 꼭 뭘 사갖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좌절과 건강한 결핍은 경험을 해야 돼요. 건강한 결핍은 내가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결핍인 거고 건강한 좌절은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좌절을 못 이겨내요. 지금은 사탕, 뭐 장난감 자동차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진짜 자동차가 될 거고 네. 그걸 못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걸 못 견뎌내는 애로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유리 씨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량 제공하는 육아를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유리 씨의 어린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빨간색 딱지가 붙어있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돈이 이렇게 있는 집안은 아니구나. 친구들이 그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워터파크 이런 거를 방학 때마다 놀러 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쵸, 입장료가 비싸요. 네. 네. 그게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한우로 맺힌 건 아닌데 못 갔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는 게 아이 마음에 부럽죠, 당연히. 근데 그런 데서 온 어떠한 약간의 응어리 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의 결핍을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투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약간의 기쁨과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로 인해 속상해하면 안 돼. 막 이런 약간 생각이 있어서 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육아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확고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우리 유리 씨는? 어떤 부분으로 내가 좀 이끌어 나가줘야 될까 되게 딜레마에 빠져요. 하루 종일. 이번에 사실 선생님께 연락이 왔었던 게 재율이가 이제 좀 격하게 표현을 한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팔을 먼저 잡아당기고 같이 놀고 싶을 때는 장난감 뺏어서 막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나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저희가 가정에서 어쨌든 재율이도 좀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볼 테니 좀 이쁘게 봐주세요.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좀 과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 그럼 과격?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반 엄마들한테 다 사과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 죄송해요. 혹시 우리 재율이한테 그런 일 겪은 아이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물론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재율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지도하는 거예요. 얘와 같이 있었던 아이, 그 모든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 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재율이가 좀 약간 여자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노는 것 같아요. 이러면 선생님이 과격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아이를 지도하니까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대편 아이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해야 되는 정도라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재율이 잘 지도하겠다고 그 어머니께 말씀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는 가르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어른답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유리 씨가 엄마로서 확고한 육아관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체육대회 전날에 그 놀이기구도 타고 이렇게 노는 건데 아빠가 이제 위험하다고 거기도 따라간다고 진짜 안 된다고 그런 얘기했죠. 근데 아빠는 올 수 있어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혼자 가는 건 다. 학교에 내려다 줄 때 걸어갈 그것도 없이 바로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태워가니까 좀 친구들이랑 좀 걸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진짜로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고 전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왜 중학생인데 축제를 놀이동산에서 해, 학교에서 해야지. 그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혼돈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저는 지금 학교 앞으로 이사 갈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지 마세요. 걸어 다닐 수 그렇게 있게. 하지 마세요. 이창훈 님이 하는 보호를 네. 그들도 원할까요?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란 존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예멸의 힘을 기르게 하는 과정을 부모는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어두운 데 걷고 친구들과 네. 떡볶이집 가는 게 그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어,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게 키우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창훈 씨가 뭘 하나를 놓치고 계시냐면요. 네. 누구라도 동의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말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가르쳐줘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무슨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 거는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요. 1년 365일 24시간 얘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선생님은 네. 되게 편한 곳에 잘 자라셨고 저는 최악의 조건을 살았기 때문에 이창훈 님이 살았던 그 아주 처절하고 극한 생활 환경, 효주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르죠. 그러면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의 불안인 거지.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여파가 가족, 아내와 딸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효주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안 시키고 있고 10,000원 버스도 타봐야 되고 지하철에 10,000원이면 거기 끼어도 봐야 되고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좀 보호하는지 여름에 들끈적끈적 하려면 얇은 카디건을 입어야 되는지 애들이 이걸 다 배워야지 세상을 살아가지. 저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창훈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제가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버스를 안 봅니다. 탄 네. 한 번 딱 타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초, 중, 고 전부 다 학교 앞에다 집을 다 얻어줬어요. 어머니가 바쁘니까 앞으로 다 해주셨는데 경험 안 해도 되는 경험을 아니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죠. 굳이 그거는 가야 되나요?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걸 안 겪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를 안 타게끔 그렇게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서 안전하게 키우려고 했지만 불안하시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생각 안 드시잖아요. 저는 그랬죠. 네. 그냥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이창훈님하고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아이한테 있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슬렸을 때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왜 자식한테 그러한 불필요한 미안함을 갖게 합니까?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한 인간으로 한 개체로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해나가는 건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걸어 다녀 오케이 했어.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날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데려다 줄 걸. 제 인생에 뭐냐면 전 좀 흥분하게 되는데 전 제 인생의 주변에 하나 후회하지 않는 삶.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아니요. 왜냐하면 16살이 되면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18살이 되면 안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미성년자까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동안에 하나도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느 날 다음 날 내일부터 법적 성인이에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효주 엄마가 알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애를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한테 편안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의 부모와의 성장 과정을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뭔가 마음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걸 철저하게 내가 나를 파악을 해서 이게 내 아이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안 가도록. 안전, 막 보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일남 사녀 5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바쁘신 와중에 제가 전학을 와서 저를 손잡고 한 1시간을 걸어가서 학교 가는데 어머니 자꾸 상훈아 이 길을 잘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러시는 게 있어요. 왜 이걸 기억하지? 엄마랑 같이 올 건데 엄마가 왜 이 말을 왜 하지? 하면서 갔죠.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옛날에 그 이렇게 여는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창가 요만한데 엄마 얼굴 있으니까 엄마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없어질까 봐 엄마가 살다가 이제 필기를 해서 뭘 쓰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딱 보니까 엄마 없는 거예요. 학교가 끝났어. 와. 이제 집에 갔는데 3시간 걸렸어. 또 오면서 또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땐 또 험했어요. 동네들이 골목에 또 이상한 형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4년 동안 겪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세상에 날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상황 다 이해하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누군가가 날 보호해주고 날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게 세상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혼자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들 지금 길거리 혼자 다니는 아이들 보면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왜?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가 올지 자전거가 올지 사람이 올지 이것 때문에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저렇게 보호를 못 해줄 거라면 낳지 말지.